드디어 새 며느리 드린다. 시어머니의 메시지와 함께 단톡방이 축제 분위기로 들끓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오는 거네요. 언제 정리할 거예요? 친척들의 환호성이 쏟아지던 바로 그때 서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 후 시댁의 모든 카드가 동시에 정지되었습니다. 마트에서, 병원에서, 주유소에서 연달아 울리는 결제 실패음. 10년간 시댁을 뒷바라지한 며느리가 단 3분 만에 보여준 완벽한 반격. 과연 서연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준비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연은 아침 식탁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에는 새벽부터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 며느리 드린다. 시어머니가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곧이어 친척들의 반응이 폭주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오는 거네요. 언제 만나뵐 수 있어요? 큰 시누이가 웃음 이모티콘을 연달아 보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박수치는 이모티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골랐어요. 집안도 좋고 예의도 바른 아이래요. 시어머니의 메시지에 또다시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며느리는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시누이의 메시지에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곧 처리할 예정이에요. 깔끔하게. 시어머니의 답변이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고 옆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시댁 공용카드 명세서와 최근 6개월간의 사용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트비, 병원비, 경조사비, 모든 지출이 서연이 관리하는 공용 계정을 통해 나갔습니다. 서연은 서류들을 하나씩 사진으로 찍어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다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새 며느리 만나는 자리 언제 잡을까요? 이번 주말 어때요? 좋아요. 드디어 제대로 된 가족이 되겠네요. 메시지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어 금융 관련 파일들을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공용 계정과 연결된 모든 자료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야 우리 집에 평화가 올 것 같아요. 큰 시누이의 메시지에 다른 친척들이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시댁 체면도 살리고 새 며느리는 얼마나 예쁠까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단톡방은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백업을 마치고 중요한 개인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전 9시 23분. 단톡방 메시지가 가장 활발하게 오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 카드 결제 실패 알림이 연달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트에서의 식료품 구매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유소에서의 기름값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약국에서의 약값이었습니다. 모두 시댁 공용 카드였습니다. 결제 실패 시간은 거의 동시였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껐습니다. 단톡방을 다시 확인해 보니 분위기가 급변해 있었습니다. 카드가 안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뭐지? 시스템 오류인가? 축하 메시지는 사라지고 당황스러운 메시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봐야겠어요. 카드사에도 연락해 보세요. 이상하네요. 갑자기 왜 이래? 서연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시댁 공용 카드들을 확인했습니다. 지갑에서 모든 시댁 관련 카드들을 빼내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가 17통이었습니다.
모두 시댁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휴대폰을 끄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자신의 개인 카드와 통장,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시댁 단톡방에서는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분 전까지만 해도 새 며느리 이야기로 들떠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카드 오류 때문에 당황하고 있을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희는 마트에서 카드를 다시 넣어봤습니다. 기계에서 또다시 결제 거부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계산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안 되네요. 시스템 점검 중인가 봅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장바구니를 밀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이 일시 정지되어 있네요. 상담원의 말에 정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일시 정지요? 누가 정지시켰단 말입니까? 죄송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본인 확인 후에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카드사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시댁 단톡방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카드도 안 돼요. 큰 시누이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병원비 못 내서 창피당했어요. 뭔 일이에요? 작은 시누이도 황급히 상황을 알렸습니다. 주유소에서도 안 됐어요.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보네요. 친척들의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정희는 급히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큰일 났다. 카드가 전부 막혔어. 회사에 있던 민석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 문의해봐도 일시 정지래. 누가 정지시켰는지도 안 알려줘. 민석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이는 뭐래요? 그 애한테 전화가 안 통해. 휴대폰을 꺼놨나 봐.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석은 서둘러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석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평소와 다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의 개인 물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달려가 옷장을 열어보니 서연의 옷 일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댁 공용 카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서연의 노트북이 있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개인 서류들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관련 정산 자료와 가계부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급히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집을 나간 것 같아요. 뭐라고? 언제?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개인 물건들을 챙겨간 것 같아요. 하지만 시댁 카드들은 모두 두고 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희가 깊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카드 정지도 그 애가 한 거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단톡방에는 계속해서 불만의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에요? 생활이 마비됐어요. 경조사비도 못 내겠어요. 어떻게 하죠? 누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정희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서연이가 집을 나갔어요. 카드 문제도 그의 짓인 것 같아요.
단톡방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댁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당장 돌아와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친척들의 분노가 메시지로 쏟아졌습니다. 민석은 집안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연이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시댁 계좌 관련 서류들이 정리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개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는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네. 민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충동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좌 사용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에 정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명의 계좌인데 왜 제가 쓸 수 없어요? 권한 설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답답한 마음에 카드사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한테 계속 연락 시도해 봤는데 안 통해요. 그 애가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 줄 몰랐어.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단톡방에는 여전히 불만의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다음날 아침 일찍 과거 시댁 재정을 도와주던 회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 회계사는 정희의 급한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일단 계좌 구조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김 회계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상하네요. 계좌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김 회계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카드 사용권과 승인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네요. 정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주세요. 어머님 명의로 된 계좌이지만 실제 카드를 사용하려면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김 회계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 승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 회계사가 몇 번 더 클릭한 후 대답했습니다. 며느님이시네요. 서연 씨요.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기록을 보니 3년 전부터예요. 재정 정리할 때 이렇게 설정된 것 같네요. 김 회계사가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며느님에게 가게 관리를 맡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며느님이 승인을 차단한 거예요.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요. 김 회계사의 말에 정희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허락해야만 카드를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희는 급히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큰일이야. 서연이가 우리 카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석은 회사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카드 쓰려면 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 3년 전부터 그랬다고 해. 전화기 너머로 민석이 크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아, 너는 이 사실 알고 있었어?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서연이가 가계부만 정리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김 회계사가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구조는 일반적으로 재정 전문가들이 설계해요. 아마 며느님이 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희는 그제야 서연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며느님과 직접 협상하시거나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김회계사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 거예요. 정희는 회계사무소를 나와 단톡방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카드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의 허락 없이는 카드를 쓸 수 없다고 해요. 단톡방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시댁을 조종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권리가 있어요? 당장 불러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큰 시누이가 분노에 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저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요? 작은 시누이도 가세했습니다. 서연이를 너무 믿고 맡겼나 봐요. 이제 어떻게 하죠? 친척들은 서로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애를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조용해 보였는데 속은 이렇게 깊었네요. 정희는 집에 돌아와 민석을 기다렸습니다. 민석은 퇴근 후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서연이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어요. 민석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결혼한 지가 언젠데. 서연이가 평소에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가계부 정리해준다고만 했거든요. 정희는 답답해서 방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 애한테 빌어야 한다는 말이야? 일단 연락부터 되어야 할 텐데. 민석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서는 각자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병원비 못 내서 진료를 못 받았어요. 마트에서 할부도 안 돼서 현금으로 겨우 샀어요. 이럴 거면 애초에 며느리를 왜 믿었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시내 한적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맞은편에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재무 컨설턴트 박진수가 자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서연 씨. 진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전화로 들어보니 복잡한 상황 같던데요. 진수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진수 앞에 펼쳤습니다. 시댁 공용 계좌 구조도와 카드 연동 시스템, 그리고 자신의 개인 자산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거 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네요. 진수가 서류를 훑어보며 감탄했습니다. 3년 전에 시댁 재정을 정리하면서 만든 구조예요.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권한 분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을 줄 몰랐어요. 혹시 전에 이런 일 해보셨나요? 진수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가족기업 재정 정리 업무를 했었거든요. 서연의 대답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서연은 단톡방에서 있었던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지금 원하시는 건 완전한 분리인가요? 진수가 펜으로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네, 시댁 재정과 제 개인 자산을 완전히 분리하고 싶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해요. 이미 구조가 잘 설계되어 있어서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진수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대신 시댁에서는 새로운 계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1시간 동안 서연과 함께 분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 명의로 연결된 모든 승인 권한을 해제하고 개인 계좌를 완전히 독립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다만 생활에 필수적인 몇 가지는 일주일 정도 유예를 두는 게 좋겠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왜요?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걸 차단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병원비나 공과금 정도만 일주일간 유지하죠. 진수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뱅킹과 카드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권한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서연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서연 씨 개인 계좌는 완전히 독립됐어요. 시댁에서 접근할 수 없어요. 진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서연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분간 받지 않을 생각이에요. 모든 절차는 문서로만 하려고요. 서연이 가방에서 법무법인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시댁에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 여기로 연락하라고 전하세요. 진수가 명함을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당연하죠. 이런 일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서연의 말에 진수는 감탄했습니다. 그 시간 정희는 집에서 계속 서연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정희가 휴대폰을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석도 회사에서 틈틈이 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서연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민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틀째인데 연락도 안 되고 해결책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방치할 권리가 있어요? 친척들의 메시지에 정희는 답답함만 더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임시로 구한 원룸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지만 서연은 확인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시댁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진짜 자신만의 삶 말입니다. 정희는 아침 일찍부터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직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카드 문제 해결됐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 항목이 해제되었네요. 병원비와 공과금은 사용 가능합니다. 정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럼 다른 건요? 마트나 쇼핑은요? 죄송하지만 아직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희는 실망스러웠지만 일단 필수적인 것들이 해결된 것에 만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단톡방에 소식을 알렸습니다. 병원비랑 공과금은 쓸 수 있게 됐어요. 곧바로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다른 것들도 곧 풀리겠죠? 서연이가 마음을 돌린 건가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돼요. 아마 최소한만 풀어준 것 같아요. 민석은 회사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완전히 길을 막아버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도 양심은 있구나. 민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점심시간에 서연이 자주 가던 카페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서연은 시내 한 소규모 회계사무소에서 새로운 계약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재무 컨설팅 업무인데 조건이 어떠세요? 사무소 대표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업무 범위도 명확하고 보수도 적정해요. 서연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서연은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던 재정 관리가 여기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서연이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서연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여전히 시댁 사람들의 연락이 계속 와 있었지만 확인만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카드가 사용되자 분위기가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건 쓸 수 있게 해줬네요. 서연이도 아주 매정하지는 않나 봐요. 친척들의 메시지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시혜냐? 원래 우리 돈인데. 정희가 민석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일단 급한 건 해결됐으니까 서연이랑 차근차근 얘기해 봐야죠. 그 애가 연락을 받아야 얘기를 하지. 민석도 답답해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새로 구한 원룸에서 간단한 저녁을 해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댁에 있을 때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내 시간이구나. 서연이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민석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연락 좀 해줘. 얘기하자. 서연은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아직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새 며느리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카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새 며느리 어떻게 맞아요?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봐야죠. 현실적인 메시지들이 오갔습니다. 정희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새 며느리 이야기로 들떠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게 서연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걸려야 진심이 나오는구나. 정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시댁 단톡방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카드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되자 급박함은 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자신만의 일상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사무소에서 첫 주를 무사히 마치고 있었습니다.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동료들도 서연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시죠? 대한채권관리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과거 연대보증 관련해서 정리해야 할 건이 있어서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연은 가슴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오전 서연은 채권관리회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서명하신 연대보증서인데 주채무자가 상환을 중단했어요. 서연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서명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 보증은 언제 한 거죠? 2021년 8월 15일로 기록되어 있네요. 서연은 그날을 기억해냈습니다. 시댁에서 급한 서류 처리가 있다며 여러 문서에 서명했던 날이었습니다. 보증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원금과 이자 합쳐서
2,5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채무자가 누구죠? 민석 씨의 어머니분이시네요. 정희 씨요. 서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서류 복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서연은 모든 서류를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자세히 검토해 봤습니다. 서명 날짜와 실제 대출 실행 날짜가 달랐습니다. 또한 보증 내용에 대한 설명도 전혀 받지 못했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박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수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진수는 서류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어요. 보증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잖아요. 진수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보증을 무효화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어? 큰일 났어. 민석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소문이 퍼졌어. 우리 집 재정 문제 때문에. 서연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상사가 나를 불러서 가정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곤란하다고 하더라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집으로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어려워요. 저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거든요.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연대보증 무효 소송 준비하겠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시간 시댁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권관리회사에서 정희에게도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서연이한테 연대보증까지 떠넘겼다는 게 들켰어. 정희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중요한 걸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그때는 급해서. 서연이가 알아서 처리해 줄 줄 알았거든. 민석은 머리가 띨떨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네요. 서연이가 완전히 등 돌리겠어요. 단톡방에서도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연대보증이 뭐예요? 심각한 건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빚을 떠안게 된다는 뜻이에요. 친척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서연이가 화가 났구나. 이제 이해가 가네요.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법무법인과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서연은 월요일 아침 일찍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김정민은 서연이 가져온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연대보증서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어요. 김정민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어떤 하자인가요? 보증 내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또한 서명일과 대출 실행일이 다른 것도 문제가 됩니다. 서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이 보증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해요. 증거도 명확하고요. 김정민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 정도 사안이면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승소 가능성도 높고요. 서연은 즉시 소송 준비를 의뢰했습니다. 같은 시간 시댁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민석, 그리고 큰 시누이가 모였습니다. 어머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큰 시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문의해 봤는데 우리가 불리하다고 하네. 정희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그럼 서연이한테 사과하고 합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머리를 숙여 며느리한테? 정희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체면 차릴 때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큰 시누이도 민석의 편을 들었습니다. 한편 박진수는 서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시댁 계좌 구조 조사하다가 발견한 건데 연대보증 관련 서류에 조작 흔적이 있어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조작이요? 네, 서명 날짜를 변조한 흔적이 보여요. 이것만으로도 무효 사유가 충분해요. 서연은 즉시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렸습니다. 김정민은 추가 증거를 확인한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100% 승소 확신합니다. 오히려 시댁에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어. 서연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해. 정희가 단톡방에 급히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못한 게 맞나 봐요. 이제라도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친척들의 반응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연이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석이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퇴근 후 민석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어머니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셨어. 민석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연대보증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게. 더 이상 너한테 피해 주지 않을게. 서연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법적 절차로 처리할 거예요. 서연아, 제발. 당신도 선택해야 해요. 어머니 편을 들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 건지. 서연의 말에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는 법무법인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연대보증 무효 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서였습니다. 정희는 문서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단톡방에서는 더 이상 서연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그날 밤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댁에서 합의 의사를 표했어요.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서연은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합의 조건은 어떻게 할까요? 연대보증 완전 무효화와 정신적 피해 배상, 그리고 앞으로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는 각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연의 이름은 모든 시댁 관련 문서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은 자신만의 작은 사무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무 컨설팅 업무가 입소문을 타면서 의뢰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이번 프로젝트도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클라이언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나간 후 서연은 책상에 앉아 다음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 범위, 책임 한계, 보수 체계까지.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기분이네. 서연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간 시댁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예전처럼 시끄러운 메시지들은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연이 담당했던 일들을 이제 직접 해야 했습니다. 가계부 정리, 카드 관리, 각종 공과금 납부.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서연이가 다 했구나. 정희가 영수증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은 새로운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과는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합의 이혼이었고 서로에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서연이가 너그럽게 해줘서 다행이야. 민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연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한 분리만을 원했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더 이상 시댁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문제 이후로 각자의 생활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연이한테 의존했나 봐. 큰 시누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저녁 무렵 사무실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취향으로 꾸며진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요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내 집이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먹으며 서연은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하루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도 바쁘겠네. 서연이 일정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예전 시댁 단톡방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궁금함은 잠시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과 상관없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댁 단톡방에서는 더 이상 며느리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 며느리를 구한다는 이야기도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교체 가능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각자 고유한 가치와 능력을 가진 독립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돌아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점검, 그리고 저녁에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과의 만남. 모든 것이 자신이 선택한 일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강요받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서연이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도시는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작은 방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단톡방의 알림음에 놀라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비난이나 요구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일상이 이어져 갔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자신만의 삶이었습니다. 클로징 멘트. 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시당했던 아픔까지. 하지만 서연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서연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계속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연이 보여준 것은
분노가 아닌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